일단 지금 시장은 작년 10월 대비해서 많이 비싼 가격대이다.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다. 하지만 어떤 악재가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희망회로 같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쉽게 항상 쓰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립 서비스예요. 썰 푸는 거. 일단 말만 가지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약간의 괴리가 있을 때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역시 연준은 맨날 말 바꾸고 뒤통수 친다. 연준이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FOMC에서도 야, 금리 올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주가는 와장창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이 돼도 그런 말 하면서 금리 동결하면 빠질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겁을 줘서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어내는 게 연준의 어떤 이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연준이 원하는 어떤 정책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말 몇 마디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쓰기 쉬운 선택지인 거죠.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멘트를 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는 호재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금리 인상 뉘앙스를 비치면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멘트가 나와서 사람들이 금리 인상 하나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와장창 빠지면은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게 좋은 기회가 네, 그러니까 이건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 연준이 쓸 수 있는 쉬운 카드를 하나 던졌을 뿐인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호들갑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호들갑 떨 때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남들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호들갑을 떨 때는 이거 괜찮은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약간 일단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나도 같이 호들갑 떨기 쉬운데 그럴 게 아니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나도 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엔비디아 홀로 금리가 떨어지든 오르든 고공행진하고 있고 애플도 잘 버텨주고 있고 빅테크 성장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오늘 나스닥 지수가 또 다시 한번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하반기 주도 업종, 섹터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식들이 제시하는 가격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럼 지금 되게 비싸겠네요. 대표님 수준에서. 아니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주식인데 이거를 함부로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애플도 세계 최고의 주식 이거를 함부로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여전히 충분히 너무 싸다라고 보시는 업종이 있을까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봤을 때 중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 펀더멘탈리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뢰성이 필요한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격 낮은데 성능 적당히 쓸만하고 그래서 가성비로만 승부를 해야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중국에 밀렸고 중국은 또 이제 인도에 밀린 애 안에 하는 중이고 또 베트남도 잘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걸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기계, 방산 혹은 화장품 제조하는 거 이런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의료 장비 쪽 이런 쪽이 분명히 누군가가 잘 만들어줘야 하는 분명히 제조업에 속한 거긴 한데 그냥 가격이 싼데 적당히 쓸만한 애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쪽의 제품들에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털어봤을 때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신뢰성 있는 제조업 국가. 일본 잘 만들죠. 일본 잘 만들죠.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잘 독일 있죠. 네, 일본, 독일, 미국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미국도 넣어준다 치고 그다음에 테크 쪽에서는 대만도 좀 넣어준다 치고 대한민국 끼고 싶은데. 대한민국 이미 꼈어야 되는 거죠. 네, 말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도 그런 급에서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의 기대치는 뭐 향후 5년, 10년치를 미리 땡겨서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달리는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1년, 2년 뭐 실제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뭐 주가는 지지부진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는 어떠하며 나는 얼마나 기대하는가 이런 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을 우리 대표님은 책으로 배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대표님이 하실 때 무조건 내가 이건 지킨다라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기록을 해야죠. 매일 이렇게 일지를 쓰는 기록. 일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지라고는 이제 매매 일지 막 이런 뉘앙스가 드는데 매매 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 어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뭐 실적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100%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 기대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더 나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기반해서 향후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제시하는 이 가격은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두는 거죠. 이런 거는 꽤 괜찮고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 근데 어쨌거나 이 가격은 뭐 꽤 편하네 혹은 이 가격은 이게 회사가 이제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이 가격은 나는 좀 부담스러워 좀 기회가 되면 좀 줄이자 라던가 그런 어떤 결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아니면 매크로 단에서 여러 가지 뭐 어젯밤에 PMI가 나왔다. 그럼 PMI 지수에서 세부 항목들은 이러하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은 괜찮고 고용은 괜찮은데 지금 신규 주문은 줄어들었네.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뭐 라던가 뭐 그런 것들 다 적어놔야죠. 모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라는 거를 적어두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걸 했는지가 모호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철학이니 스타일이니 원칙이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의사결정의 근거가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과 기록은 진짜 차이가 크겠네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